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세 번째 만남을 가진 가운데 평화와 협력 시대로의 변화에 도민들도 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문 닫은 GM 군산 공장을 전기차 생산기지로 조성하는 방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12개 관련 기업들이 이전 의사를 밝히고 나섰습니다. 취객에 폭행당한 뒤 한 달 만에 숨진 익산 소방서 고 강현희 소방병이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순직을 인정받았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구름 많고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역사적인 세 번째 만남을 가졌습니다. 넉 달 만에 이뤄진 두 정상의 만남에 도민들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탄 전용기가 평양 순안국제공항에 도착하자 시민들의 눈과 귀가 집중됩니다. 이런저런 부침 속에서 이뤄진 두 정상의 세 번째 만남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지난 판문점 회담 못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영접을 하셔서 아주 참 기쁩니다. 이북에 가신 것을 환영하고. 시급한 현안이 적지 않지만 시민들은 무엇보다 전쟁 없는 세상을 바랐습니다. 물론 핵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그렇겠지만 일단은 평화,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지 않고. 개성공단에서 부랴부랴 짐을 싸야 했던 기업인들에게도 회담 소식은 반가웠습니다. 재계 인사들까지 대거 수행단에 포함되면서 남북 경협 재개 가능성에 큰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현재 베트남 생산하고 있지만 개성공단은 굉장히 합작이 많습니다. 다시 재개가 된다면 승인이 올라가서 개성공단 사업을 다시 해야죠. 본부자재나 기계 몇 봤는데. 시민단체들도 두 정상의 만남을 적극 환영했습니다. 교착 상태인 북미 관계를 잘 조율해야 한반도 평화가 보장되는 만큼 대통령과 방북단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북미 간의 협상이 잘 되어야지만이 대북 제재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남북 관계가 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이뤄내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게. 이 밖에 체육과 문화에 한정된 남북 교류가 점차 확대될 것에 대비해 돈은 물론 시군에서도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전주시가 남북 교류를 위한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주시의회 김원주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다수의 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준비 중인 만큼 전주시도 전담부서와 실무기획단 등을 꾸려 자매결연 추진 등 선도적으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연금 이전을 폄하한 외신보도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의원은 어제 임시회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혁신도시와 국민연금을 폄하한 월스트리트저널의 가짜뉴스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축산 악취 등으로 기금 본부장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기사를 내 도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군산에 희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문 닫은 GM 군산 공장을 전기차 생산기지로 조성하는 매우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강동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경제 위기의 근원지인 한국 GM 군산 공장에 대해 처음으로 구체적인 활용 방안이 나왔습니다. 에디슨 모터스 등 전기차 관련 중소기업 12곳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주를 타진한 겁니다. 공장 전체 면적의 4분의 1인 30만 제곱미터를 전기차 생산기지로 구축하는 안으로 생산 차종은 선호도가 높은 다마스 같은 크기의 전기 경상용차나 승용차가 될 전망입니다. GM 군산 공장을 직접 활용을 해서 전기차를 만들어서 지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이번에 같이 도모를 해서 업체들이 민주당과 정부기관의 협조를 요청한 터라 정책 자금을 지원받고 정부가 조정자 역할을 한다면 성사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관건은 GM의 매각 의지입니다. 올 초 베리앵글 GM 총괄 부사장은 인수 의향자가 있다면 공장을 매각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하지만 경영진이 비싼 값을 받기 위해 버틸 경우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 투자만으로는 완전한 재가동을 담보할 수 없어
외국계 투자사나 완성차 업체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유치 작업도 중요합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등을 따져서 그림이 그려지면 관철을 시켜야죠. 중소기업 투자 추진이 군산공장 재가동과 지역경제 회생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향후 추진 과정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도내 상공인들이 전라북도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북상공회의소 협의회는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상공회의소의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반대는 지역 이기주의에 따른 여론몰이라고 규탄했습니다. 국민연금의 안정적인 운영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전북의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방의원 쌈짓돈으로 불리는 재량 사업비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전주시의회가 전주시가 부담하는 도의회 재량 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주시의회는 전라북도가 공모한 주민 제한 공모 사업을 사실상 도의원 재량 사업비로 보고 시 예산 편성분 14억 5천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추석 명절이면 시골의 고향 마을을 떠올리는 분들 적지 않을 텐데요. 좀 더 아름답고 깨끗한 고향을 만들기 위한 운동이 전개돼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60여 가구가 모여 사는 무주의 한 농촌 마을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낡은 주택의 벽지를 새로 바르고 대문에 페인트를 칠합니다. 마을 이곳저곳에 벽화를 그리고 꽃밭을 꾸미는 등 마을을 곱게 단장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저희 주민들이 많이 청소를 하는데 그래도 못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렇게 와서 해주시니까 마을도 깨끗하고 동네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농협과 농민단체 등 자원봉사자 200여 명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 마을 가꾸기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대다수 주민이 70대 노인인 이 마을처럼 고령자가 많은 농촌 마을은 일손이 없어 주변 환경을 깨끗이 정비하기가 어렵습니다. 농촌이 좀 더 쾌적한 삶이 유지되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농협에서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거주 공간이자 도시민들에게 휴식처인 농촌의 아름다운 마을이 더욱 많아지길 기대해 봅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추석 차례상을 차리는데 올해도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전통시장 37곳과 대형마트 37곳을 대상으로 제수용품 27개 품목의 가격을 비교한 결과 전통시장은 평균 24만 3천 원, 대형마트는 평균 31만 원이 들어 시장이 약 7만 원가량 저렴했습니다. 지난 추석과 비교하면 전통시장은 7.2%, 대형마트는 4.6% 올랐습니다. 장수군이 추석 연휴 주요 관광시설 이용료를 할인합니다. 장수군은 연휴인 22일부터 닷새간 승마체험장 이용료와 마을 역사체험관 입장료는 50%, 장수 누리파크 오토캠핑장 이용료는 20% 할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방화동과 와룡자연휴양림, 도깨비 전시관은 무료로 개방합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게 자치단체마다 큰 걱정거리인데요. 장수군이 젊은 주민을 늘리기 위해 결혼하는 부부에게 축하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지역 소식 이경희 기자입니다. 장수군이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인구가 줄자 결혼 축하금을 지급합니다. 부부 가운데 한 명이라도 결혼 전 지역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거주한 만 49세 이하 미혼 남녀로 축하금 1,000만 원을 3년간 분할 지급합니다. 또한 전입세대와 고교생 학자금도 지원합니다.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젊은 세대가 살고 싶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남원시지회와 새마을 부녀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결혼 이주 여성을 초청해 송편과 밑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이주 여성들이 송편을 직접 만들며 한가위에 의미를 나눴으며 만들어진 밑반찬은 독거노인 등 400여 가구에 전달됐습니다. 나중에 중국 가서 그 친정 엄마, 아빠, 친척들이, 친구들이도 한번 만들어서 맛을 보여주고 싶어요.
오는 10월 6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임실엔 치즈축제, 흑염소탕과 다슬기탕 등 다양한 향토 음식과 치즈 음식이 관광객들에게 선보입니다. 임실군은 읍면별 특색 있는 향토 음식 46종을 선정했으며 향토 음식관 운영을 위해 위생 안전관리와 친절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다음 달 3일 열리는 김제 새만금 지평선 전국 마라톤 대회로 시내 일부 구간의 차량 운행이 통제됩니다. 4천여 명이 참여하는 이날 대회는 하프코스 10km, 5km 3개 종목으로 치러지며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시민운동장에서 김제 온천 사거리, 후석 3거리, 서김제 IC 만경 3거리 구간이 각각 통제됩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원불교 최고 지도자인 종법사의 김주원 영산선악대학교 총장이 선출됐습니다. 원불교 수의단회는 어제 익산중앙총부에서 임시 수의단회를 열고 김주원 총장을 제15대 종법사로 선출했습니다. 김 총장은 선출 직후 중앙총부 영모전에서 봉고식을 가졌으며 오는 11월 4일 중앙교의회에서 공식 취임합니다. 전북대학교 개교 70주년을 기념해 조성된 건지광장과 건지대로의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53억 원이 투입된 건지광장은 교내 옛 분수대 부지 만여 제곱미터를 활용해 전통 누각과 쉼터 등으로 조성됐으며 건지대로는 캠페인을 통해 기부된 나무들로 꾸며졌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추석을 앞두고 오늘 본사 새울림홀에서 지역민과 함께하는 국악 한마당을 진행합니다. 군산 시립교향악단이 내일 예술의 전당에서 정기 연주회를 갖습니다. 전주 역사박물관은 내일부터 전북 박물관 미술관 협의회와 공동으로 전라도 천년 특별전을 선보입니다. 정읍의 다양한 민족 종교를 한눈에 살펴보는 기획특별전이 내일부터 정읍시립박물관에서 마련됩니다. 가을 들녘 옆에서 즐기는 우리 동네 작은 콘서트가 옛 서린자연유치원 야외 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제15회 신재생에너지 국제포럼이 오늘부터 이틀간 부안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에서 열립니다. 군산시는 추석을 앞두고 오늘부터 사흘간 시청 로비에서 지역의 우수 농수특산물을 판매합니다. 전주시 여성자원활동센터는 오늘과 내일 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추석맞이 사랑나눔 알뜰장을 운영합니다. 자사고인 상산고등학교가 오늘 2019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위한 전북지역 설명회를 갖습니다. 청년 문화 확산을 위한 전북 청년놀이 문화제가 오늘부터 사흘간 전주시 일원에서 열립니다. (9월 19일) 수요일 전북권 날씨입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구름 많다가 밤부터 흐려지겠고 선선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지역별 최고 기온입니다. 전주 26도, 임실 25도, 동북권은 무주와 장수가 25도, 서해안권은 군산이 25도, 부안이 26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해상에서 0.5에서 1.5m를 일겠습니다.